근데 이렇게 말로 해서는 쉬운데 물론 해서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겠죠. 네. 근데 시작을 해봐야지 막상 뭐. 시작하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건 약간 유자본인데 네. 와 이거 내가 20대였으면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던 게 네. 그 자청님이 네. 창업으로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처음에 하셨던 게 창업이 어떤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사업을 해야겠다 막 이랬던 건 아니고 네. 그냥 24살 겨울에 아, 24살 때? 네네네 겨울에 이제 제가 스쿠터로 이제 과외를 다녔어요. 제가 23살에 뒤늦게 대학을 갔어요. 원래는 막장 살았잖아요. 아, 네, 그죠. 근데 책 읽고서 좀 개혁을 해서 23살에 개혁. 네, 23살에 이제 전북대 철학과를 갔는데 네. 전북대 철학과가 원래 과외를 못 해요. 왜냐면 의대랑 수의대 애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뭐 글쓰기로 어떻게 뭐 해가지고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스쿠터를 이게 맨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집에서 뭔가 월 50만 원이라도 벌어도 좋으니까 약간 좀 겨울 방학 동안 한번 해보자 창업을. 그러니까 근데 뭐 창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 네. 친구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테니까 나는 이제 연애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좀 자신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하루에 2시간씩 글쓰기나 책 읽기를 하면 언젠가는 뭘 하든 잘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이 한 건 아니고 하루 2시간 하고 나머지 놀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게 다 내가 모르는 분야 있으면 그 책 20권 읽으면 실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 말인가? 아니 2010년 말이었어요. 그때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잘 없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그냥 다 사고 사업 관련된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네. 그런 책들을 한 20권 정도 쌓아두고 그냥 그거 읽으면서 그냥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전문성, 그 연애상담 전문성 그거 그냥 심리학 관련된 논문이랑 책들 그냥 그거 다 읽어서 그냥 그거 내 칼럼화 하면 되지. 그게 하루에 글쓰기를 맨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책 쌓아두고 읽고 친구는 사이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네. 그래서 이제 라이벌이 이제 서울대 심리상담학과인가 나온 15명으로 이루어진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도 연애상담? 비슷한 거 연애상담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확실히 글의 힘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대박이 났죠. 그래서 원래는 50만 원 벌려고 했는데 3천만 원씩 벌려가지고 한 달에? 원룸 22만 원짜리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전주는 또 밥값이 싸요. 또 대학가 앞이니까 2,500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 거의 진짜 꿈만 같았죠 그때. 너무 좋았겠다 그때. 그때 거의 1년 가까이 이 진짜 꿈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상담해 주는 거예요. 막 이제 뭐 메일이나 뭐 들어오면은. 네, 그 사이트에 글을 남기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왜 이렇게 했고 너의 문제는 이거고 그리고 이 행위를 하면 상대가 이제 한 달 뒤부터 매달리게 되니 이때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면 걔 마음이 이렇게 변화하고 결국 너는 안정적으로 재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재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너가 정확히 이걸 인지를 해야 돼. 되게 심플한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직접 하면은 한 10%일 상황을 한 90%까지는 높여줘요. 그럼 그러니까 뭐 연애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그 상담, 솔루션을 주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막 악플 다는 분들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저희 다 전액 환불 제도였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다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면? 거의 한 6년 가까이 전액 환불 제도 했는데 거의 한 번도 없었고 한두 번 있었나? 이게 아까 그럼 사이트 만들고 따로 뭐 이렇게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 무자본 창업이죠.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 무자본 창업으로 이제 잘 됐던 거고. 그 무자본 창업이 그 쉽게 말해서 자본이 안 들어가는 창업이잖아요. 네네. 좀 전에 이제 설명하셨던 그 연애 상담 같은 것도 비슷한 류고. 그 지금도 무자본 창업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죠. 그 역행자 책 부록 부분.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분들도 그냥 부록 부분만 먼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자본 창업 뭐 너무 많은데 그 부록에 4가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 생각했던 제가 이사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돈 안 드는 거부터 그냥 요즘 DIY
그 가구 조립 네, 만드는 거. 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싼 거 원하니까 쿠팡에서 네. 결국에는 DIY까지 지금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시키면 DIY로 DIY가 뭐냐면 그 자기가 조립을 해야 돼. 이거 택배를 오면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Do it yourself. 네. 근데 그거 잘못 시켜서 저희 같은 성향들은 개 멍 때리거든요. 한 2달 동안 박혀 있어요. 거의 2년 동안 박히다가 버리는 경우도 네. 많고. 이게 P 성향들은 그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논현동 가구 조립, 뭐 학동 가구 조립, 여기 무슨 동이냐, 역삼동 가구 조립, 이거를 강남권부터 해가지고 이 동네 구를 하면은 사실상 키워드가 뭐 얼마야? 가구 조립 말고도 가구 조립 비슷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까지 치면 진짜 한 1000개 되거든요. 잡아서 그냥 출장 가서 그 조립 같은 거 처음에는 어렵겠죠. 전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쉽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냥 못하겠으면 환불해주고, 제가 근데 시간 뺏었으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실력을 쌓는 거야 일단 초반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마케팅만 되면은 본인이 하는 걸로도 일단 월천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게 만약에 진짜 기업화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보통 여기서 사업 수완이 있는 애들은 직원들 뽑아서 지점장 늘리면서 이거 전국구로 확대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자기가 만드는 거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그냥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예시 중에도 제가 요즘 양평으로 이사 갔거든요. 와, 양평으로 이사 갔는데 쓰레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직접 버리러 가야 돼요. 아이고. 근데 거기 양평에는 주택들이 진짜 많아요. 잘 사는 그쵸.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제 분리수거 그 대행을 일주일에 한 번 뭐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냥 해서 그거를 전단지를 그냥 다 뿌릴 것 같아요. 그냥 그 양평, 가평, 이 남양주, 네, 그걸 대신 분리수거를 해주겠다. 그렇게만 해도 끝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말로 해서는 쉬운데 물론 해서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겠죠. 근데 시작을 해봐야지. 막상 뭐. 시작하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건 약간 유자본인데, 와, 이거 내가 20대였으면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던 게, 요즘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저희가 이제 양평집이니까 워크샵을 직원애들이 이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와요.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아니, 직원들이? 네네. 직원들이 대표 집으로 워크샵 간다고요? 저희 이제 워크샵으로. 그러니까. 네네. 자청이 집에서 워크샵 해요? 네. 좋은 회사네. 진짜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와서 그날 이제 이 매출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거 2~3배를 아이디어를 각자 20명이 어쨌든 발표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40만 원이에요. 한 15인승 막 이런 게. 차가? 그거를 11시에 와서 5시에 그냥 가. 그 6시간 하는 게 40만 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6시간 동안 또 이제 또 다른 거 쉬실 수도 있고 하는 기사님은 그냥 기사님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기사님들은 거기 이제 직원일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 그거면은 그냥 버스 하나를 어떻게든 렌트를 하든 뭐 빚을 지든 해서, 물론 블로그 마케팅을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근데 이거 하는 순간 이거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냥 방금 말했던 운수 관련된 블로그 키워드를 다 잡아버리면은 저는 진짜 이거 하면은 혼자만 해도 일단 하루에 자기가 그냥 하면은 40만 원 벌고. 월천이네. 그거는 되게 쉽게 근데 그 블로그 마케팅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쉽거든요. 사람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키워드 잡고 노출 그렇게 키워드 하고, 수요가 너무 많으면 여기서부터 기사님들 조금씩 하나씩 늘려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케팅 늘리고 싶으면 인스타 마케팅, 인스타 스폰서 마케팅이 진짜 사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베스트셀러 올린 것도 인스타 스폰서 광고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안 하거나 잘 못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출판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루에 30만 원씩 써서 했거든요. 근데 하루 30만 원만 써서 결국 이 베스트셀러 올리는 것도,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그것보다 저는 인스타 광고에서 가장 컸을 거라고 봐요. 인스타 스폰서 광고는 뭐예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클래스 102 광고 뜨는 거. 인스타에? 그런 비슷한 그걸 이제 인스타 내리다 보면 뜨는 거를 이제 스폰서 광고라고 하는데, 그게 효율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좋거든요. 제가 거의 어쨌든 사업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 스폰서 광고 해서요. 작청님이 직접 해요? 그 광고를 만들어서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페이드 마케팅 아니에요?
페이드 마케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 내가 지불하고 돈 내고 마케터한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이 55만 원이 강의가. 근데 만약에 1,000원 써서 55만 원, 아니 10,000원 써서 55만 원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효율이네. 이 무한정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태우면 이게 효율은 안 좋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든지 그 방금 버스, 대절도 이런 전통 사업들은 이런 젊은 애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아, 그렇네, 진짜. 그래서 그런 사업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사업들이 효율이 더 좋으니까 버스 대절 사업은 안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사업 안 하고 있고, 제가 어리고, 그러면은 전 지금 말했던 버스 대절 사업을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이러면은 그 브록에도 나오는데 그 반박론자들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뭐 도로 운수법 뭐 위반이야. 100% 댓글 달려. 야, 뭐 너 그거 사기야. 뭐 이제 이러는데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냥 그래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면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면 지금 찾아보던가. 그 진짜 그런 불법이 그걸 결국 문제 해결하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건데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즈니스.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비즈니스. 근데 이거는 말이 쉬운 건데 어렵죠. 결국 이거를 해내려면 결국에는 유전자의 결국에는 역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서는 너 하지 마, 너 새로운 거 하지 마, 그거 지금 거 해라고 뇌에서 강하게 명령을 때리거든요. 공포심을 주고.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역행하면은 결국에 인생에서 자유도 없고 돈을 번다는 게 이제 역행자의 책 컨셉이죠. 저는 여기 인터뷰 오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근데 이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제가 말이 초보일, 저는 이제 이 역행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을 보면 초반에 너희들 어차피 시켜도 안 할 거잖아. 뭐 약간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겁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되게 했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공포심을 갖는 분야야.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 더 쉬웠죠. 옛날에는 맞아. 다 공포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 채널이라던가 신사임당 김작가라는 채널들에서 그나마 이 공포심을 조금 없애줬죠. 옛날에는 99%가 안 하고 1%만 하고 그 사람들이 완전 독점하면서 이 공포심 때문에 원래 수요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만큼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떼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보가 많아지면서 그래봤자 3, 4%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옛날만큼 돈을 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에서 그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버리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본성에서는 그걸 막기 때문에 이걸 참여를 안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라는 그냥 그런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자청님은 듣다 보니까 자청님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공급과 수요 그 밸런스로 생각하신 거고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으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삼동은 역삼동이잖아요. 역삼동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을 2,000층을 올리지 않는 이상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한정 확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공급이. 왜냐면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유리한 게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 정말 안정적인 포인트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뭐 갑자기 막 빵원이 되거나 루나처럼 되거나 주식 폭락 반토막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죠. 부동산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는 투자하는 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치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 안 좋았던 사례들에 대한 공포, 그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 이런 결국 그게 순리자. 이 역행자의 반대 개념이 순리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어떤 돈적으로는. 저 옛날에 처음에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 선배가 저한테 했던 얘기 있어요.
그 생각이 나네. 아. 야, 병철아, 그거 안 돼, 임마. 왜요? 야, 너 옆 부서 박 차장님 너 몰라? 왜요? 야, 지난번에 영끌했다가 지금 와이프랑 지금 안 좋아, 각방 써. 이런 거. 그런 생각 나네요. 경매? 야, 너 경매하면 명도하고 너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런 거. 그게 많았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망설였어요. 한 6개월 걸렸어요, 저도. 결심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직장인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뭐 자청님 책 보고 역행자로 살아야겠다. 나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루틴이 있어요? 24시간. 결국 이제 투자로 일단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투자로 갈 거냐, 아니면 부수입 사업 쪽으로 좀 할 거냐. 약간 이건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을 제가 되게 정신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워낙 가스라이팅 같은 거 좋아하니까. 제가 만약 직장인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3가지를 조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퇴근하고 무조건 30분 책 읽기. 그거는 일단 무조건 베이스로. 이걸 해야지 뇌 근력이 일단 강화가 되니까. 그 두 번째는 직장인이면서 이제 결국 경제적으로 얻은 분들 다 공통점이었는데, 주말 세미나. 근데 주말 세미나가 이제 거기에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많아요. 네,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무조건 투자 가치가 엄청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가서 못 얻었어도 그거를 나가는 행위랑 내가 투자를 했다는 행위, 그리고 가서 저렇게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또 거기서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저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책에도 2단계 정체성 바꾸기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자기가 나는 돈 벌고 싶어요. 왜 해봤자 그 의지만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나? 저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저 쇠질하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스포츠는 안 하세요? 달리기. 하루에 3km씩 뛰어요. 와, 월 100km. 대박이다. 그거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 일을 못하겠어. 그쵸, 맞아요. 너무 힘들어. 맞아. 네. 근데 42이잖아요, 나. 그래요? 네. 진짜 동안이시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테니스랑 배드민턴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근데 선수급으로 하시잖아요. 뭐 그 전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쪽 세계가 전부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 맞아. 심리가 그 집단에 존재하면 거기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방향을 보는 그 성향이 있지. 이게 체면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다. 그럼 배드민턴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이고,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최상위권 동호인들은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모든 게 배드민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인맥과 모든 인간관계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예로 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중에 책 관심 없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책을 좋아하거나 베스트셀러 작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1등 되는 게 거의 신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특징인 거죠. 어떤 집단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자동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세미나나 그런 모임에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임장 모임을 같이 참여한다던가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서 배운 게 없었더라도 난 갔다 온 사람이야. 난 임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난 이 집단에 있어. 그거 자체가 결국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거에 대한 공부하는 원동력을 좀 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냥 그거 뭐 직장인이 무슨 경매야. 이제 이렇게 하는 부류들만 있으면 그게 가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이제 하루에 30분 책 읽기, 그 다음 세미나 무조건 참여, 그리고 모임 이거. 근데 이제 애 있고 하면은 좀 힘든가 이게? 근데 맞아요. 근데 제가 애가 있었잖아요. 할 때. 자청이 얘기한 거 다 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왜냐면 나도 자청님이 분석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책 읽기,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아까 투자할 때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야, 그거 안 돼, 임마. 그거 하면 큰일 나. 사기당해. 부동산 했다, 너 풍지박산 나 하우스포 돼. 그런 얘기 맨날 듣다가
그런 사람들이랑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주고받잖아요. 맞아요.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인데 10명이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저희 모임에 오는 순간부터 5대5가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주말에는 이 사람들, 평일에는 이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 균열이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었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닌가? 내가 잘못됐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보니까 이쪽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있고 이쪽 무리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아니구나,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10명을 채우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네. 엄청 아니, 중요해. 제가 며칠 진짜. 전, 최근 2주 동안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저는 요즘 기업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네. 막 진짜. 창업가들. 나 100조 만든다. 나 세상 변화시켜서 뭐 대통령 된다. 이런 애들만 보니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가 월 3, 4억 버는 게 그냥 장사하네. 거의 무조건 이 취급을 당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모임 원래 잘 안 갔거든요. 근데 가면 기본적으로 그냥 너 자청님은 꿈이 소박하시네요. 약간 기본적으로 이런 월 3억, 10억 그거 버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100조 벌어야지. 그냥 기업 구조화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거에 대한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요즘 원래는 되게 여유롭게 살았는데 나도 기업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결심이 왜 섰나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그 집단에서 좀 체면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